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일 화요일 방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송을 하는 곳은 네이버 카페 주상지고요. 어, 저희 주상지가 상징하는 것은 주가를 필히 상승시키는 경제 지표를 약자로 주상지고요. 저희는 개미대학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지를 좀 한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면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는 지혜를 배우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주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그 강의의 주요한 차례를 좀 목차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상지가 과연 뭐 하는 데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인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받아서 신흥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데 과연 이 아르헨티나의 구제금융의 진실이 뭔지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회원분 중에서 회원분이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통화량 관점에서 환율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수종주가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말하면서 기업 가치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여기 이 질문에 저의 답변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구제금융의 진실을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1부는 오늘, 2부는 이번 주 목요일 7월 5일 목요일 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시황이 안 좋죠? 그래갖고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1년 내외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이제 출발을 해보면요. 주상지에서는 경제지표를 하는 것 같은데 경제지표 너무 어려워요. 경제지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내가 이걸 꼭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다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막연하고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상지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요. 여기 있는 5가지 질문이에요. 이 5가지 질문은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선배, 후배, 친구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 또는 사장님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5가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전세 사는데 전세 만기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다. 근데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달란다. 그래서 어떻게 올려줘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란다. 그래. 근데 알아보니까 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수준까지 와 있어. 그러면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정부가 지금 부동산 투자 그거 규제하고 폭락하면 큰일 날라고. 안 돼. 지금은 차라리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로 그냥 계약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오메 그랬던 얼마 전까지 1,400원 리터당 휘발유가 1,400원대였는데 지금 봤더니 1,500원대 후반대까지 와 있네. 야, 이 값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TV만 봐도 경기가 나쁘다 그러는데 휘발유 값을 이게 올리면 청와대 신문고에 엄청 어? 청원 들어간다. 말도 안 돼.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주변에 가는 사장님인데 내가 지금 요즘에 돈을 벌어봤더니 돈이 좀 벌려. 경기가 나쁜데 일부분에서는 좀 돈이 벌리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대출을 받아서 규모를 좀 늘려서 버는 김에 확 좀 땡겨보려고.
그래갖고 은행을 가봤더니 대출 상담을 받는데 직원이 원화 대출 받을래요? 엔화 대출 받을래요? 미국 달러로 받을래요? 질문을 해. 뭐가 다르길래 지금 그냥 나는 돈만 빌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하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정했어. 그랬더니 또 그러면은 매달마다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상환할래요? 아니면은 이자만 쭉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걸 할래요? 이런 질문을 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채권 투자로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TV를 보니까 뉴스 보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네. 금리 올리면 채권 가격 떨어져. 그러면 채권 투자 재미가 없는데 지금도 채권 투자하는 게 맞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월급 받는 족족이 은행에 다 저금을 하면 은행이 알아서 티콜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줬어. 근데 지금은 퇴직금으로 4억이나 6억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 집어넣어놨는데 매달 받은 게 야 100만 원도 안 돼.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결국 이런 질문은 뭐에 수렴이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중장기 국제 경제 시점에서 호경기입니까? 불경기입니까?로 수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오늘이 국제 중장기 경제에서 호경기에 들어와 있다면 이 집의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일정 기간 상승할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고 집을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휘발유 값도 호경기에 와 있다면 석유 기름값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 호경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대출받는 기간이 2020년 초반까지라면 원화보다는 미국 달러 대출을 받는 게 더 득이에요. 그리고 채권 투자를 했다면 지금이 호경기라면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더 득이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호경기 초기에는 금리가 낮았다가 호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5% 선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삶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문 5가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사는 오늘이 지금 호경기입니까? 불경기입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어, 이 외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임원 대표가 아닌 근로자의 위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연두색이 기업의 수익이에요.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파란색은 임원 대표가 아닌 근로자의 수익이에요. 그럼 연두색 선을 보면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수익이 증가하고 나쁘면 감소하고 이런 흐름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반면에 근로자의 수익은 뭔 일이 발생된 건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수익의 상한선이 9%까지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 198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상한선이 반토막 나왔고 4%대까지 내려앉아요. 근데 2010년 넘으면서부터는 또 줄어들어서 상한선이 3%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업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에서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거는 1980년대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그래서 쪼그라들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지경에 와버려요. 지금 이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국가의 부 중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비율이 임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2005년 이후에는 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자본주의에서
대표나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치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부를 일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를 일구고 싶어요. 일구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업하는 거고요. 창업을 해서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경영을 아주 잘해서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치킨집이나 아니면 떡볶이, 김밥집 등을 창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뭐 김간애나 아니면 조수떡볶이 같이 연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을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창업을 하지 말고 얘네들의 주식을 사. 주식은 다른 말로 뭐다? 지분가치예요. 이 지분가치 투자를 해서 얘네들이 더 벌어들이면 그거에 내가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내가 수익을 가지면 되지. 즉, 자본주의에서 근로자의 포지션에서 부를 일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창업과 지분가치 투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창업을 하더라도 또는 지분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오늘이 중장기 국제 경제에서 호경기냐 불경기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우리가 흔하게 삶에서 접하는 5가지 질문과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근로자가 부를 일구기 위한 창업과 지분가치 투자도 모두 결국은 국제경기라는 호경기 불경기라는 이러한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상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상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과연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체를 봐요. 관역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명중시켜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골드 타겟을 맞추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상지가 진행이 돼요. 근데 반면에 스나이퍼라고 야 나는 이 기법을 사용하면은 걸리기만 하면은 이 기법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끝이야. 백발백중이야. 근데 이 스나이퍼의 방식은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국부적인 요 한 부분만을 봐요. 그래서 이 한 부분이 다행히 운이 좋아서 골드 타겟이면은 가운데 맞겠지만 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맞히는 확률이 현격히 전체를 보는 방법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주상지는 이렇게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를 다시 한번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관역의 전체를 본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관역의 바깥에는 현재 우리가 호황기냐 불황기냐 도대체 어느 시기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라면 관역의 이 바깥쪽은 호황기라면 지금 호황기가 어디쯤 와 있지? 여기서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호황기에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여기 시점에서 수혜를 받는 산업이 뭘까?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수혜 산업 중에 가치 증가가 큰 거는 어딜까? 그리고 그 산업 중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뭘까? 그리고 수혜를 받는 것 중에서 가치 증가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기업은 어딜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점점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주상지에서 제안하는 전체를 보고 국부적인 타겟으로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상지에서 도대체 뭐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를 설명을 드리자면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하냐면 주상지에서는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워서 행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본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국제 중장기 경제에서 호황기인지 불황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경제 지표를 원인과 결과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학습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그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분석을 하고 이 수혜를 받는 산업 중에서 기업 가치 증가가 가장 크고 빠른 기업들을 찾아내고 또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금융상품 중에서 이러한 시기에 가치 증가가 빠른 게 뭔지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워서 타겟으로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상지에서 핵심이 되는 게 경제지표 체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주상지 교육 과정에서는 중장기 국제 경제가 호황기인지 불황기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들의 관계들을 다 정립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과 다른 지표들 간의 연관성, 이를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를 다 체계적으로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교육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능력을 갖추실 수가 있고요. 어, 저희 주상지에서 교육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목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자기 눈으로 경제 분석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남이 한 말 말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 증권사에서 뿌려주는 정보 말고 내가 직접 내 스스로 내 머리와 눈을 이용해서 경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정 기간 이제 주성지에서 만든 교육 과정을 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갖추기 전까지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 네이버의 경제 뉴스 보니까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왜?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왜를 갖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해서 주성지에서 뭐를 말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